안녕하십니까, 백성조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민족주의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 개념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년 전까지 수급되는 현생 인류를 이루는 정립보행 영장류의 긴 역사에 비춰볼 때 민족의 출현은 최근이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7만, 10만 년 전 북아프리카를 탈출해서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간 호모 사피엔스, 즉 사람 속 가운데 현생 인류와 같은 종으로 분류되는 생물을 가리키는 학명은 농업혁명 이전까지 99% 이상이 역사를 작은 수렵 공동체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속적인 이주를 통해서 세계의 곳곳으로 뻗어나간 인류는 농경과 더불어 한 곳에 정착했고 마을 공동체, 시족 부락, 도시국가, 영토국가를 거쳐서 제국적인 통합으로 나아갔지만 그 시기는 2000년에서 3000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민족국가의 출현은 최근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고 인류학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는 유전학적으로 인종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란 민족의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 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체 권리 또는 그 활동을 이루기도 합니다. 민족주의는 본래 매우 비합리적인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성립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첫째는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이상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세계 제국이 무너지고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나 종래의 보편적인 종교 문화를 대신하는 새로운 민족적인 종교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이룩된 독립국가를 국민들이 우리들이 국가로서 받아들여 사랑하고 이에 긍지를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들이 국가를 우리들이 국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 국민국가가 되어야만 비로소 국민은 국가의 애착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되며 조국이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곳은 17세기경의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꽃피운 나라도 영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국가는 공통의 사회, 경제,
정치 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 문화 전통을 지닌 국민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거쳐 형성된 근대 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민족국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독립된 정치 조직으로서의 국민국가는 단일 국가의 형태를 가지며 통일된 법과 정부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민족도 더는 홀로 설 필요도 이유도 동기도 능력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와 혁명에 힘입어 전 세계는 물리적 국경을 넘어 비가시적인 장벽을 넘어 피부색, 언어, 문화, 전통, 종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점점 더 빠르게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생 발전일 것입니다. 민족의 시대는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이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고 대륙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출현은 일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을 탈피한 영국의 경우는 신세계 영연방 코먼웰스의 상승적 재통합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글로벌 세계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 자본의 흐름, 인구 이동 및 지식의 확산이 더욱 용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인류 사회는 배타적 민족의 굴레를 버리고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다원론이 초국가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구적 확산과 혼용의 흐름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 공개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계사의 큰 그림을 보면 더욱 그런 감을 지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9년 3월 15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현재 한국은 좌파 민족주의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청산, 특히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관제 민족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표문의 제목 또한 한국 민족주의 다성적 성격에 관하였습니다. 그는 역사는 관제 교육이 아닌 학계와 시민사회의 자유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제청산과 같은 관제 캠페인은 현 정부가 정당성의 근거를 남북 간의 역사적 정통성과 결합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2020년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최창집 교수는 그동안 진보를 빨갱이로 공격했던 보수를 향한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보수는 과거사를 망각하고 역사의식도 없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존재로 타락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청산 대상은 보수 자체로 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창집 교수는 관제 민족주의 문제는 첫째, 역사 청산을 하면 할수록 분열과 갈등이 커진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일본을 나치와 비유하거나 악마화해 정치 공간이 닫히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최창집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진보진영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의 이런 발표는 문재인 집권 세력과 지지층에 충격을 줄 만도 할 것입니다. 최창집 교수는 발표문의 후반부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북한과 일민족 일국가 체제, 즉 민족 통일 국가를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 실체를 민족주의적 정서보다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나름 엿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민족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혀 문재인 정권이 범할지 모를 위험과 오류를 지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슬픈 중국의 저자 카나다 맥마스터 대학 송재인 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오래전부터 탁월한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이 봉건의식에 찌든 전체주의적 1인 왕국 북한과 통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민족인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두 나라로 공존하듯 한국이 북한과 다른 나라로 서로 도발 없이 살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운동권으로 활동해온 세력이 분단체제론 운운하며 북한과 마치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강변하는 모습이 못마땅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운동권의 분단체제로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하나의 독자적인 분단 체계로 인식하는 이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을 독립된 두 체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한 하위 체계로 인식하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송재인 교수는 민족주의적 열정이 무능하거나 어리석거나 정치공학적인 권력과 결합하는 사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전현기 칼럼니스트는 최창집 교수의 글은 위선과 허위 의식이 지배적인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 모처럼 발견한 사회다적 논문이 아니냐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창집 교수는 2010년 한국 민주주의 흐름에
흐름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상의 생각과 거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집권 민주당 주류 세력에 대해서는 1980년대 반미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미 운동은 반미주의 혹은 반미 감정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정책을 반대하는 것부터 단순히 미국 자체를 혐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폭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공의식이 뿌리 깊었던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야 미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1993년에 문민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이 이기순 살인사건, 윤금희 피살사건, 기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서 대중들에게 반미 감정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여종생 장갑차 압사 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주한미군 반대 시위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 후 주춤했던 반미주의는 이명박 정권의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이후에 일본과의 협상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촛불 시위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정부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집회를 막으면서 광화문 거리에는 명박산성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춰 현 여당인 민주당은 노동자 기반의 진보 의제를 실천해온 서구 좌파들과 상대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서구 진보 좌파 정당과 동일하게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민족주의적 극우 정당의 이민자 이시 등을 선점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친북 반일이 형태로 민족주의 이슈를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극우 정당은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개인, 단체, 당파 세력을 가리키나 보통은 국가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반평등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극단 민족주의 혼합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극우 정당들은 친북 반일 민족주의 정당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극우로 부리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민족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의 결사체로 자신이 정당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국가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요소들이 다분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 현저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구의 진보적 좌파 정당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극우 정당화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우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민족주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편견, 외국인 혐오증과 자국 문화 중심주의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구시대의 이들의 올르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헌법 8조의 정당 규정에 부합하게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경우는 종전과 확연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구시대적인 민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일반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민족주의가 활개쳤던 어떤 그 19세기, 20세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당의 어떤 흐름이 일반화되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구시대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가고 있는 이런 21세기적 관점에서 정당의 활동도 그런 차원에서의 활동이 일반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남북이 분단돼서 대치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각각이 어떤 그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의 어떤 그 통합을 모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이 민주주의, 정당이 자유주의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의 이런 민족주의 지향성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